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공인노무사입니다. 자, 인사노무 관리 전담 강사로 올해도 시대에듀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첫 시간인 만큼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상황이 다르실 거예요. 올해 안에 꼭 붙어야 되는 사람들, 뭐 한 2년 정도 여유 있게 공부를 계획을 잡아서 갈 수 있는 분들 다양하게 계시겠지만, 이 강의를 이제 듣기로 결심하셨다면 무조건 1년 안에 동차로 합격을 한다, 혹은 유예로 합격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다잡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세 문제 정도 한 과목당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바로 붙을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강의를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네요. 첫 번째 챕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인적자원 관리의 개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라는 과목의 전체 틀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머릿속에 먼저 넣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제 챕터 1부터 챕터 8까지 쭉 있죠. 왜 큰 이 뼈대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사노무 관리론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챕터 1의 전반적인 개관, 기본적인 베이스, 배경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한 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사노무 관련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이슈들, 크게 네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관 파트에서는 사실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직무, 사람, 이슈, 그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개관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서론에 작성해 줌으로써 좀 고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인적자원 관리의 큰 두 가지의 영역은 내가 하는 일, 직무에 대한 관리와 HR, 인적자원, 사람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이 두 파트에서 출제율이 가장 높고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이슈 파트인데요. 이슈 파트 목차를 보시면 챕터 8에 있죠. 총 18가지 정도의 이슈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이슈는 매년 출제되기도 하고 출제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슈 파트를 무조건 다 정리는 하고 가야 됩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출제 빈도가 높고 출제율이 높은 이 두 가지 파트를 열심히 봐야겠지만 이슈 파트에서도 출제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열심히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일정 비중을 할애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인적자원 관리의 크게 4가지 챕터, 4가지 영역은 기본적인 개관 내용, 그다음에 직무, 사람, 인사노무 이슈,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걸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의 큰 뼈대 아래 개별적으로 목차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챕터를 보시면. 그래서 무작정 바로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시기보다는 이 개관 안에는 또 어떠한 나뭇가지들로서 내용들이 채워질까,
이런 것들을 목차를 통해서 한 번쯤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파트, 사람 파트에서도 어떤 가지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 2주나 3주 단위로서 이 전체 숲을 보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문제는 이 큰 숲이 아니라 이 나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에만 지엽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네 가지 큰 뼈대를 관통하는 창의적인 답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응용력이라든지 창의력 이런 것들 발현시켜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챕터와 큰 뼈대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제가 요구하고 좀 부탁드리는 이 공부 방식을 그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 인적자원 관리의 개관이고요. 과연 인적자원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차와 2차를 지금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뭐 경영학의 의의와 경영학의 구성 이런 내용들 잘 아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그 시험 강의로서 수험 강의로서 좀 더 컴팩트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드리고 답안지에 작성될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암기를 요구할 겁니다. 물론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를 함으로써 이후에 다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편하게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1회독 정도 처음 이 책을 읽으실 때는 꼭 수업이 끝난 뒤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은 그냥 읽어보는 거에서 넘어서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걸 백지에다가 답안지, 빈 종이가 주어졌을 때 이 개념을 쓸 수 있을까? 이 이론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고 직접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1년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쭉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꼭 합격하실 수 있고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 노무사 시험이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험 문제 경영학과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을 쓰시오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의의나 경영학의 구성은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자원 관리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도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적자원 관리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직무관리나 사람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론에다가 인적자원 관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간략히 한 줄 정도 언급해 놓고 다음 내용을 설명하면 뭔가 좀 더 체계적인 답안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채점자가 그렇게 느끼도록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 의 정도는 좀 암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 구성원들이 뭔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됩니다. 인적자원 관리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조직의 발전, 그리고 구성원의 발전, 이 두 가지를
다 달성케 하는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어떤 제도나 기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곳을 읽은 건데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여기 지금 책에 있는 그대로 세 줄 다 완벽히 외워서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암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물론 이 세 줄만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암기의 분량이 우리 이 수험 교재 한 권 다를 그냥 통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내가 썼던 이 수험생 수험 책에 46페이지 상단에 있었어 라는 게 사진처럼 떠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 글자 토시 안 틀리고 암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문장을 온전히 느끼시고 이해를 하는 게 1회독,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문장에서 내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문장과 최대한 유사하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키워드, 핵심 내용, 이런 걸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같이 체크하는 걸 도와드릴 건데 제게 무조건 답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 꼭 제가 빼먹지 말고 쓰세요 하는 것들은 제가 요청드린 대로 그대로 써야겠지만, 사실 이 세 문장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런 과정을 해서 이 책을 외운다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1년, 2년 해보신 분들은 그게 스스로 바로 될 것 같지만, 아예 처음 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시면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방향대로 제가 주로 동그라미 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문장을 유사하게 떠올려서 써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첫 수업이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부터는 물론 계속해서 작은 이 학습 팁을 드리겠지만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줄고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너무 진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문장, 제가 이 가로친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죠. 통상적으로 라는 단어, 이런 그 미사어구들은 그냥 과감히 빼셔도 됩니다. 인적자원관리 HRM이란 보통 이제 HRM으로 표시를 합니다. 인적자원관리를. 그래서 이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야겠죠. 이 인적자원 관리를 쓰려면. 왜냐하면 이 인적자원이라는 게 구성원을 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달성? 목적. 조직의 목적. 조직의 목적은 뭡니까? 영리기업이라면 돈을 버는 거겠죠. 매출액 증대, 영업이익 증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매출 증대를 통해 조직의 발전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발전도 같이 도모를 해야 동기부여가 쭉 이어지겠죠. 조직을 위해서만 일하게 하면 지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의 발전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발전까지도 같이 달성하게 하는 관리가 인적자원 관리라는 것이고, 즉 쉽게 얘기해서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철학,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제도 및 기법을 아울러서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줄까지 다 들어가야 되나요? 가셔도 되고 여기까지만 해서 내용을 잘 요약해서 쓰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줄을 더 넣고 안 넣고는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분량 조절할 때 자유롭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급적이면 이제 치열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이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애초에 여기까지만 외울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이 개념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외울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처음부터 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수험책을 몇 회독이나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르게 그냥 읽는 것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100회독은 해야 됩니다. 100번을 읽어야 된다. 100번 그 이상을 읽어야 뭐 합격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100번을 읽는 동안 1회독, 2회독 때는 이 세 줄 당연히 다 못 외우겠죠. 근데 한 100회독쯤 가서는 세 줄까지 다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1회독, 2회독부터 이 세 줄 다 외우려고 하면 지쳐서 포기해버려. 지쳐서 포기해버릴 수 있으니 뭐 내가 좀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겠다 하는 부분까지만 초반에는 외우시고 이제 이걸 책을 싹 봤는데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고 바로 떠올라요. 그러면 키워드를 좀 더 늘려서 이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유사하게, 물론 이런 미사역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재들의 내용들이 그 교수님들이 쓰신 기본서의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사용된 언어들이 채점자가 되실 그 교수님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쓰신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책에 있는 문헌이나 문구를 그대로 따와서 쓰는 것이 좋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학습해야 되는지, 암기를 해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를 따야 되는지를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적자원관리의 의 정도는 좀 암기를 하자. 회사 목표랑 구성원의 목표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철학에 기반한 기법과 체계를 말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좀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채점자. 우리 시험의 채점자. 인적자원관리에 오랜 학습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입니다.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인적자원관리는 경영학의 그 어떤 분야에서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관리보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HRM이다. 이런 걸 근거를 가지고 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근거들을 책에서 나열하고 있죠. 총 한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4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어떤 장점을 쓰든 중요성을 쓰든 목적을 쓰든 단점을 쓰든 물어본 거를 여러 개 써야 되는 질의가 나온다면 최종적인 목표는 3가지 정도로 잡아주십시오. 3가지. 근데 3가지도 처음부터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는 처음에 눈에 잘 들어오는 거 한두 가지만 외우시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긴다 하면 3가지까지 욕심을 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이 왜 중요하냐 봤더니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특히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 인적자원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력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의존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1번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AI 시대라고 하죠. 그럼 AI 시대에서는 딥러닝을 합니다. 기계가. 그럼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도 기계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굳이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 2차 시험에서 그런 의견들을 강조해서 쓰는 것보다는 기계가 있지만 뭐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사람이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직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제 사견으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얻는데.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인적 자원 관리 특징입니다. 우리 사람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인적 자원 관리의 특징을 쓰세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감 가는 거 그런 목차나 키워드만 좀 한번 따서 가볍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짚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는 컴팩트하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함이지 저가 그냥 무시해서 넘어가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꼭 1회독, 2회독 할 때는 저 부분들 계속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의 다음은 목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가 무엇이고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을 왜 하는 걸까에 대해서 막상 물어보면 답안지에 뭐라고 좀 있어 보이게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어 보이게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키워드들을 따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는 딱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사. 앞으로 외워야 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2문자 앞에 키워드를 따서 자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는 2가지다. 경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 이 2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건 뭐냐면 기업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경제나 기술 시스템으로 인식을 해서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최대한 노동에 따른 생산량을 가장 높여야 되는 그게 조직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것이고 경영의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에 가장 1차원적으로 적용이 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생산량을 끌어내기 위한 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말하고요. 근데 사회적 효율성도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가 꼭 돼야 돼요. 왜? 경제적 효율성은 조직의 목표거든요. 근데 조직의 목표만 달성한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어떤 니즈, 목표도 같이 고려를 해 주어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이란 무엇이냐면 여러 회사의 사람들,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협력을 함으로써 유지 성장하는 사회 시스템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기업을. 그래서 사회 구성원인 종업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구성원의 사회적 만족감 또 극대화시키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목표 2가지, 경사,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첫 강의라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거의 다 읽어드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효과가 뭐냐면 혼자 1회독을 하는 효과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 좀 집중해서 책을 같이 한번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이 책 펴놓고 그 내용을 같이 저랑 눈 따라오면서 같이 읽어봐야 돼요. 소리 내서 읽어보셔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저 강사가 뭐라고 떠드는지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책을 펴서 집중해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인적자원관리의 연구 대상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주제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대상으로 이 관리가 이루어지느냐, 크게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직무, 하나는 사람. 직무는 아시죠? 여러분들 뭐 사회경험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하는 과업들이 모인 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쉽게 말해서 하게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일을 어떻게 또 배분하고 다른 일과의 협업은 어떻게 할 거며 이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다 쪼개서 관리하는 것들이 직무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직무를 분석을 한다는 거고 평가를 하고 이제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직무를. 그런 것들이 다 인적자원관리의 연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니까 사람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사람은 조직에 들어오는 과정, 확보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채용이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우겠죠? 사람을 이제 확보해서 그냥 데리고 일을 쓰기보다는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능력도 개발해 줍니다. HRD 파트라고 하는데 인적자원 개발 파트라고 해서 개발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뭐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라는 걸 하게 돼요. 인사평가를. 그 평가를 기반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보상을 해줍니다. 임금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인력들이 어디 이직하지 않게 나가지 않도록 유지도 해줘야겠죠? 유지 관리하는 파트. 네, 그 유지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나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갔으면 회사에서 생각하는 인력도 있을 거예요. 뭐 예컨대 저성과자들에 대한 관리나 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이직 관리에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의 연구 파트를 좀 더 세분화해서 뜯어보면 사람을 확보하고 사람을 개발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보상해주고 유지하고 이직 관리까지 하는 확개평 보유이, 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는데요.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확개평 보유이, 크게 사람 관리의 구성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도 저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확개평 보유위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과 연관돼서 글을 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냥 직무 분석의 방법을 쓰세요 라고 하면 이 직무 관리 파트만 공부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누구나 맞출 거고 잘 쓸 거고, 그런 데서는 득점 포인트의 차별화를 두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 파트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여기에 대한 챕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인적자원관리의 역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저희 이제 강의를 어느 정도 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순 공부 시간,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합격을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꽤 많이 주시는데, 그냥 그건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요새 전업으로 회사를 안 다니고 하루 종일 이 시험만 준비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통 뭐 우리 회사 사회생활 보면 9 to 6 한 하루에 8시간씩은 공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고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고, 그 외로 뭐 연장근로 하듯이 추가로 이제 연장해서 공부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3차 시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공인노무사는 1차, 2차, 3차 다 통과해야 이제 비로소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3차는 대부분 합격을 하죠. 뭐 최근에도 이제 결시생 1명 말고는 다 합격한 걸로 알고 있고, 1차도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는 들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간을 투여만 한다면. 근데 2차가 이게 워낙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답안도 이제 주관식 논술형으로 작다 보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나 제가 지금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믿고 따라와서 꾸준히만 하신다면, 지치지 않고 중간에 2차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순 공부 시간 이런 거에 좀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무조건 책을 본다.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진리도록 인적자원관리 책을 뜯어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뭐 예습도 해서 한 번씩 읽어오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오늘 진도 나간 파트에 대해서만 충분히 여러 번 읽어보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뭐 한 3번 이상은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에 파트는 계속해서 누적해서 읽는 겁니다. 누적해서 읽기 때문에 앞에 파트는 금방금방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위주로라도 좀 암기를 해서 오시면 좋겠죠. 예컨대 인적자원 관리의 의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가 뭐가 있었더라 하면 2가지 경사 딱 떠올라야겠죠.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의 연구 대상이 직무랑 사람인데, 이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특히 사람 파트는 확개평 보유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정도는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